저의 인지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영업을 제가 막 한다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팅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채널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정말 많은 연결 그리고 문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간혹 영상 출연이나 아니면 골목 창업 관련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에 좀 문의도 많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간혹 제게 혹시 영업 대행도 하시나요? 혹은 인큐베이팅도 같이 해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분들이 좀 몇몇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노편집 무자막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 대행은 최초 상담부터 이제 가맹 계약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본사가 아닌, 그러니까 본사 임직원분들이 아닌 다른 제3자분이 그런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의 뜻 그대로 이 브랜드의 성장,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가맹점이 많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영업 대행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같이 하면서 이걸 묶어서 인큐베이팅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또 같이 묶어서 또 인큐베이팅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고정적인 영역이나 역할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어떤 계약의 형태, 그러니까 가맹 본사와 제 그런 인큐베이팅을 하는 회사가 계약하는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그냥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가맹 계약 건당 수수료 혹은 수익 쉐어 혹은 지분 이런 식으로 가맹 본사와 계약을 해서 이 브랜드의 가맹점이 많아질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맹본부의 대표님들, 초창기 때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초창기 때는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직접 저는 상담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브랜드에 대한 설명, 또 예비 창업자분은 그렇게 본사의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눠가면서 서로의 어떤 결을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게 영업대행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본사의 대표님은 고사하고 임직원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바로 이제 브랜드만 보고 가맹 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서로의 어떤 브랜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맹 본부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서로의 어떤 가치를 좀 가맹 계약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저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본사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우리 브랜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점주님의 이상향에 가까우신지 혹은 정말 너무 이렇게 문의 주신 건 감사하지만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창업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고 맞는 유형의 분들이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사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업 대행이 되면 물론 실적만을 위해서 아니다 싶은데 계약을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 어떤 역할을 떠나서 그런 가맹 계약 전에 상호 교류, 교감 그리고 좀 어떤 크로스 체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기회 요소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맹 본사와 직접 서로 상담을 나누는 것보다는 밀도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초창기에 그렇게 본사 대표님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가맹점이 많아지면 어디까지나 또 대표님이 계속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제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그 가맹 사업의 단계에 맞는 또 중요한 역할들, 뭐 가맹점 관리나 케어나 정책,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매장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또 뭐 본사의 뭐 직원이 그런 역할을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본사가 직접 가맹 상담을 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영업대행을 한다. 영업 상담, 가맹점 개설 상담을 전문직으로 하는 다른 분이 계신다라고 해서 그 브랜드가 그럼 그 브랜드 나쁜 거 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어떤 뭐 본사 직원분들과 상담을 할 정도의 어떤 높은 수준의 브랜드 이해력, 또 본사의 어떤 교육, 또 본사와 그 영업 담당자분의 서로 간에 또 이제 합을 보고 맞추는 과정들이 어떤 선행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과 수단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걸 뭐 했다고 해서 또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이 예를 들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런 경우만 예비 창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도 간접적인 사례들도 많이 봤고, 뭐, 예를 들어서, 권리금, 정말 소위 말하는 진짜 사기를 친다든지, 중간에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결함, 아니면은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예비 창업자와 그 가맹본부가 만나는 첫 단추를 강력한 불신으로 이렇게 끼우게 되는, 너무 그건 정말 안 좋은 사례거든요. 제가 영업대행을 하지 않는 이유, 개인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와 또 어떤 본부와 이렇게 콜라보를 맺게 되거나 누군가와 같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저는 약간 그런 게 심하거든요. 제가 이분과 일을 함에 있어서 이분에게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가치를 드리지 못하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 간의 거래니까 뭐 그런 어떤 보상이나 대가에 대한 금전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계약도 일상화돼 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만큼의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전 너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역할을 해서 상대방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스스로의 기준의 어떤 높음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대행이나 인큐베이팅에 대해서는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어떤 제 어떤 성향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골목창업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광고 콘텐츠도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기준은 똑같거든요. 파트너사가 되기 전에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고 점포 수가 많든 적든 정말 좋은 철학을 갖고 있고 좋은 브랜드의 가능성, 그 브랜드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비 창업자 또 가맹점주님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열심히 이 브랜드를 믿고 가맹 계약을 하고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바쳤을 때 그만한 피드백, 영업이익이겠죠, 매출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본부라면, 저는 그런 본부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쿼터, 그러니까 숫자 이내로 파트너십을 맺고 또 광고 컨텐츠를, 저는 대부분의 창업 광고들이 막 너무 과장되고 포장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들과 결을 달리하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짝 10도만 비틀어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풀어드리는 역할들을 골목 창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정말 너무 파트너의 숫자가 많으면 그 역할을 또 다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딱 제한된 숫자로만 이렇게 파트너십을 관리를 하는 거죠. 올해는 뭐 10개, 그럼 내년은 더 줄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영상 채널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현장의 모습, 또 가맹점주님과의 어떤 현장에서의 인터뷰나 스케치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역할, 에너지를 주는데 저는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싶은 거지, 제가 어떤 저의 네임밸류나 뭐 있지도 않은 저의 인지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영업을 제가 막 한다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팅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미리 죄송합니다만 그런 어떤 문의를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채널의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역할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브랜드의 영업 대행이나 인큐베이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2023년이 가고 이제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뭐 고금리,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사건 사고들, 뭐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딱 진짜 내가 나를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저는 2024년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쭉 가져가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해가 바뀌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토닥토닥, 잠시 쉼호흡을 갖는 그런 잠깐의 여유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새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실천하고 조금 더 옳은 또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에도 더 다양한 컨텐츠와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인싸맨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